네, 안녕하세요. 웨스탁TV 시황쌤의 뷰포인트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뷰포인트 하나의 어떤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예, 오늘의 타이틀은 비컷의 나비 효과입니다. 예, 비컷. 예, 얼마 전에 연준에서 비컷 0.5% 금리 인하를 했죠. 예, 그러면서 어떤 영향을 어떻게 이것이 결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중국에서 강력한 부양 정책을 꺼냈습니다. 지준율 인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장의 유동성을 좀 푸는 거죠. 그동안은 왜 중국이 못했었느냐 하긴 했는데 강력한 부양 정책을 꺼내지 못했어요. 왜? 미국과 금리가 너무 차이가 나면 결국엔 돈이 다 미국으로 쓸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눈치만 보고 있다가 연준이 비컷을 단행하자마자 지준율 인하부터 드디어 부양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하나의 나비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뭐 중국 증시가 뭐 4%대 막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보통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우리 증시에도 장 후반에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시를 보는 그런 어떤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해 보시면 알려드립니다. 네, 드디어 이제 그 중국이 이거 언제 하나 했는데 바로 그죠? FOMC에서 비컷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마자 중국이 강력한 부양 정책을 꺼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급 준비율. 그래서 지급 준비율은 은행에서 어느 정도 현금을 쌓아둬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다 대출로 막 풀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제 지준율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한 1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계속 낮춰서 근데 이번에 0.5% 그러면 한 9.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0.5%를 대출 등으로 시중에 자금을 풀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유동성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 금리도 이제 내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역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를 1.7에서 0.5, 1.5, 0.2% 인하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은 뭐 중국도 부동산이 중요하니까 기존 주택 대출 금리도 이것도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리를 낮추고 그리고 지금 준비율 지준율을 낮추고 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그동안은 연준에 그러니까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마자 바로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계속 말씀을 좀 드렸어요. 미국의 금리를 인하를 하면 미국 증시보다는 신흥국의 증시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계속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 덕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도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날 때 그러니까 뭐 이거는 경기보다도 항생이 좀 올라왔을 때 그것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미국은 자본주의고 중국은 공산국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산국가는 무조건 안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중국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신 분도 계셨지만 경제는 꼭 그렇죠? 이거 뭐 자본 진영의 논리가 아니다. 그죠? 이념의 논리가 아니다라는 걸 일단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중국을 저는 뭐 두둔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당연히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중국 본토 그리고 홍콩을 통해서 들어간 게 또 많아요. 이것까지 합치면 아직까지는 중국의 대외 무역 의존도가 아직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살아나면 물론 그것을 탐탁지 않고 기분 나빠하실 분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경제에도 도움은 좀 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사실 중국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안 좋다. 이것도 제가 살짝 말씀을 계속 좀 드려왔었어요. 근데 중국 증시가 오늘 4%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후에 반등해줬던 것은 이제 이 영향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우리나라 증시는 보통 뭐 화학이라든지 철강, 뭐
해운 뭐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원자재 가격도 좀씩 올라가겠죠. 예,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관점 B포인트입니다. 일단 나스닥 그죠? 미국이 굉장히 이제 좀 안정은 됐어요. 안정은 됐지만 근데 뭔가 이제 추가 상승한 모멘텀이 조금 약한 게 문제인 거죠. 뭔가 하나가 인공지능도 예전보다는 좀 시들시들하고요. 그죠? 열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테슬라가 좀 떠오르고는 있습니다만 자율주행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은 그러니까 그 뭔가 모멘텀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작년하고 올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럴 타임에 금리 인하를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금리 그러니까 지준율부터 해가지고 부양책을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증시를 보니까 오늘 제가 그 오후에 좀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좀 출타를 좀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도 이것저것 체크는 했지만 종합적으로 보기는 사실 쉽진 않죠. 그래서 외부 환경에서는 그랬는데 근데 보니까 오후에 보니까 항생이 웬 난립니까? 4%대 그죠? 본토 상해 종합도 4%대. 그동안 중국 증시가 굴욕을 당했죠, 그죠? 워낙 눌려왔었는데, 니케이하고 대만보다 월등합니다, 그죠? 월등하고, 그동안 이제 중국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도 못 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사실은, 일본, 가까운 일본하고 대만보다도 못 가고, 미국보다도 한창 못 갔었죠. 근데 오늘 중국이 살아나니까 한국 증시도 살아났습니다. 네. 이게 의아해 하실 분도 있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아직까지도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작지가 않다.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항생입니다. 최근에 좀 살아난다고 했는데, 오늘 4%대, 그쵸? 경기 부양책을 강력하게 이제 꺼내 들기 시작한 거죠. 드디어 때가 왔다 이겁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서 거의 8월까지는 한국하고 중국이 거의 비슷하게 꼴찌였는데 지금은 중국이 더 좋아요. 지금 이러나 저러나 한국은 예전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제는 새우는 아니지 않느냐. 제가 또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좀 사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 웨스탁은 잘하고 있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관점대로 뭔가 시장이 그렇게 움직여요. 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틀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황세인 거고요. 시황에 대해서는 자타공인 정말로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맞추고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좋아요도 한번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고 있던 2차전지도 오늘 많이 올라왔고 그쵸? 그렇습니다. 항생 오늘 4% 반등해줬습니다. 급등해줬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제가 이제 그 점심 무렵에 출타를 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를 오후에 올라갔죠? 제가 출타를 해야지 올라가나? 갑자기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뭔가 막 자리 지키고 있을 때는 뭔가 안 움직이는데 자리 비울 때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오후에 결국 중국 때문이긴 한데 오래간만에 코스피가 이렇게 양봉이 떴습니다. 양봉이 떴어요. 제대로 된 양봉이 떴어요. 항생보다 많진 않지만 그래도 1%대 양봉이 떴습니다. 오랜만에 코스피. 근데 코스닥의 지금 흐름은 더 좋죠. 코스닥의 흐름은 훨씬 더 좋긴 합니다. 오늘 2차전지도 많이 올라갔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좀 살아나고는 있었죠. 워낙 전 세계 꼴찌였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증시를 오래 해본 사람과 오래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증시를 오래 안 해본 분들은 지쳐서 나가 떨어져 못합니다.
근데 오래 본 사람들은 이게 기회인 거 알아요. 제가 노련하게 이런 것들을 짚어드리잖아요. 이게 올해 기회다. 그죠? 물론 뭐 금투세 얘기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도 오늘 뭐 나왔습니다만, 예. 국회의원님께서 무슨 저 같은 사람이 할 소리를 인버스 타면 된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잖아요. 제 방송 보나 봐요, 이분. 그래서 좀 어디서 들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국회의원이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아니 나라 잘 되게 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인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물론 일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어설프게 읊으면 혼납니다. 시장이 그렇게 무지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도 혼나고요. 음, 하여튼 제가 뭐 이것들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못하면 이제 혼나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무조건 내 편, 네 편 갈려서 못해도 이제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정치를 쉽게 하면 아유, 안 됩니다, 정말. 혜택은 많고, 그럼 제일 편한 잡이 되는 거죠. 절대 국회의원들은 편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또 제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네. 어쨌든 코스닥 요즘도 분위기 좋습니다. 워낙 그죠? 오늘 1월이 여기에요. 지금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그죠? 아직도 뭐 본전도 안 왔어요 지금. 네, 올라왔지만 그래서 지금 들어가면 너무나 땡큐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회다.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어쨌든 매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코스피가 오늘 1%대 상승해 줬는데도 오늘도 왜 있는 매도예요. 엔캐리. 이게 한 번에 끝나진 않죠. 물론 이제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분위기상 이게 뭔가 이거 급히 뭐 안 빼도 솔직히 되지 않나. 뭐 솔직히 그 정도 선에 좀 들어서지 않았나 좀 싶긴 하고요. 어쨌든 간에 수급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코스닥에 그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내일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좀 내일쯤은 좀 바뀌지 않을까? 이것도 코스피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개별 종목의 흐름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현물, 네, 오늘도 매도입니다. 물론 어제보다 최근보다 좀 줄긴 했어요. 줄긴 했지만 오늘도 매도. 이게 뭐 어딥니까? 요즘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서 네, 매도예요. 그리고 이렇게 코스피 선물로 지수는 좀 받쳐주고 이런 양상 롱숏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숏이죠 이건. 금액적으로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어쨌든 삼성전자 오래간만에 1% 가까이 반등해줬어요. 62,000원대에선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좀 과도하다 싶길 수 있고 좀 길게 와서는 당연히 좋은 자리이긴 합니다만 추세를 돌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렇죠?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이 놓였는데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매우 희망적이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반도체가 조금 돌리는 데는 좀 추세를 전환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고 완전히 역배열이죠 지금 다. 121선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하향으로 지금 내려와 있죠. 돌리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나 그렇죠? 오늘 1%대 비슷 1% 가까이 상승했는데도 760만 주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 하나로 매도가 다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반도체가 바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수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의외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실적이 좋아서 돌려질 수 있어도 그렇더라도 바로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또 추세 매매의 좀 달인이잖아요, 그죠? 추세를 저는 뭐 그렇게 흘러가니까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리고 대신에 그죠?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 그리고 제가 뭐 어제 또 말씀드렸죠. 2차 전지가 안 좋다고 했지만 1, 2분기 안 좋았던 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양극재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 그 메탈 가격에 하락을 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좀 뭐 2차 전지 장비 종목들은 작년부터 계속 좋았고요.
괜찮았습니다. 그쵸? 캐즘이라고 했는데 계속 좋았고, 이제 양극재라든지 이런 소재 종목들도 보니까 3분기부터는 좀 이게 나아지더라고요. 물론 컨센서스가 뭐 100% 맞는다라고 하기는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이제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으로 본 거죠. 테슬라도 3분기 인도량이 증가했다. 이건 뭡니까? 많이 팔렸다는 거잖아. 그죠? 그동안 뭐 안 좋다, 뭐, 우리나라 뭐, 여름 화재 뭐 얘기도 많았었고 막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인도량은 늘었어요. 그죠? 이제 인프라가 점점 깔리면서 전기차의 보급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 보급이 아직까지도 별로 많이 안 됐어요. 아직 할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격, 그죠?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 내년에 테슬라 모델 2, 그래서 가성비 전기차 이제 이런 게 자꾸 나와야 이제 부담이 이제 뭐 안전도 당연히 중요하고 뭐 성능 다 중요하지만 전기차가 뭐 성능이 솔직히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게 가격이죠, 가격.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할부금리, 리스, 렌탈 금리, 금리가 내려가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러니까 시장이 좀 살아나는 거죠. 물론 미국은 증시가 먼저 올라왔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 바닥만 겼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올라갈 타이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신흥국 시장이 더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의 눈치만 보고 있던 중국이 드디어 강력한 경기 부양책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같으면 테슬라. 그래서 뭐 일단 뭐 전기차도 좋지만 이제 그리고 또 10월에 뭐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로보택시. 로보택시가 10월 이제 공개를 합니다. 물론 뭐 이게 바로 시중에서 뭐 돌아다니지 않겠지만 얼마나 이게 되는지 좀 이거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오늘 뭐 그 2차 전지랑 자율주행 두 가지 좀 괜찮지 않나 했는데 2차 전지 좋았는데 자율주행은 조금 그쵸. 이거는 어제 좀 올라갔던 종목들도 일부 있어가지고 오늘은 조금은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 오늘 좋았고요. 그래서 삼성 SDI, 그죠? 아까 삼성전자는 저 반도체는 뭔가 하락 추세인데, 그죠? 이평선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역배열로. 근데 2차전 정배열로 돌아섰죠. 21선은 이미 돌아섰어요. 그죠? 5일선도 당연히 돌아섰고, 그리고 61선도 이제 돌아서려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121선 위로 올라왔어요. 굉장히 정상적으로 올라왔죠. 한번 올라왔다가 120선에서 한번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이렇게 N자형으로 지금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수급 때문에 수급만의 문제냐? 수급도 당연히 있고요, 그렇죠? 반도체가 못 가니까 이제 2차 전지로 흘러가는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도 실적도 그쵸? 아까 테슬라의 어떤 인도량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3분기부터는 이게 돌아선다는 겁니다. 실적 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하반기에는 2차 전지를 보자 했더니 정말 봐야겠죠? 네, 제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틀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저가에 모아 가셨던 분들은 뭐 벌써부터 수익이 났을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대부분 2차 전지는 물려 계신 분들이 더 많죠. 제 말 안 듣고 2차 전지 아직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최근에 모아 가신 분들은 너무나 좋은 흐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21선 위로 올라오고 정배열로 돌아서고 너무나 좋은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실적 또는 이슈 이런 것들이 받쳐준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더 많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그리고 6개월 순누적에서 이제는 매수로 돌아설 차례죠. 아직 외인들이 조금은 이제 좀 덜 매수했지만 이것도 이제 조만간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LNF, 그죠? LNF는 제가 최근에 언급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향,
양극재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테슬라가 많이 안 좋았었고, LNF도, 좀 리튬, 이렇게 메탈 가격, 리튬, 요거 이제 가격 인하로 해서, 작년부터 많이 안 좋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LNF의 숙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전기차 또는 셀 이쪽에다가 납품하는 게 그러니까 다양화시키는 거 고객선을 다양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조금씩 단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뭐 11% 올라오긴 했지만 뭐 대부분 사실 LNF는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들은 좀 언급을 좀 들었죠. 그러더라도 이제는 좀 살아날 때가 좀 되었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물론 뭐 제가 이제 더 선호하는 종목들은 따로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LNF도 살아나고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그쵸? 올려드렸던 원준 어제 상한가 갔다가 막판에 풀렸어요. 막판에 풀렸는데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거 좀 조정받으면 기회된다 했는데 오늘 뭐 그냥 바로 또 25% 20 뭐 이렇게 또 급등해줬습니다. 그래서 역시 어제보다 거래량 더 튀었어요. 그래서 원주는 이제 소재, 즉 양극재 열 처리하는 그런 이제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그 2차전지 장비 종목들은 캐즘이 거의 없었어요. 작년 말부터 다 좋았습니다. 실적이. 네,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뭐 방고체 어제 말씀드렸었고 또 전고체 말씀드렸었고 그런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어제 방송 보고서 이거 좋다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대박 수익 나셨을 거다라는 거 모두들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좀 웃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뭐 힘드셨겠죠. 그렇죠? 이제는 좋을 일만 남았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뭐 요즘은 2차 전지로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도 양극재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LG화학, 아까 이제 중국의 지준율, 그죠? 중국의 경기 부양,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일단 화학 섹터가 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LG화학은 두 가지예요. 2차 전지랑 화학이랑. 그동안 화학이 많이 좋지 못했죠? 역시 중국의 어떤 경기가 안 좋았던 부분, 그리고 중국 자체적으로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국내 화학 업체들이 할 게 많지 않았어요. 그동안 좀 어려운 썼는데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어쨌든 우리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LG화학은 거기다가 2차 전지까지 해서 그래서 오늘 8% 오랜만에 이것도 LG화학이 8%면 나쁘지 않죠, 그죠?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은 장이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미국이 중요하지만 중국도 솔직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죠? 경제를 보면 그래요. 뭐 이념을 보면은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경제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호석유, 그죠? 그래서 요거 또 우리가 가지고 계신 분도 좀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금호석유. 그래서, 뭐, 밸류업도 있었고요. 그죠? 밸류업도 있고, 그 다음에, 근데 밸류업은, 뭐, 우리 개인들은 좀 시큰둥해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장기간을 거쳐서 이거는 좀 고쳐줘야 될 부분이고 한데, 대주주들의 어떤 이런 문제들, 하루아침에 고쳐지진 않겠죠.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좀 보이고요. 어쨌든 밸류 또는 역시나 중국의 경기 부양, 석유, 화학 섹터 해서 오늘 공호석유도 7%대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뭐 10% 올랐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물론 포스코홀딩스도 최근에는 뭐 2차 전지로 보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원자재, 리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2차 전지로 이제 거의 그냥 보는 시간이 커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포스코홀딩스 말씀을 최근에 드리고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삼성 SDI도 120선을 넘었는데 포스코홀딩스도 이미 넘은 지 며칠 됐네요. 그죠?
그리고 역시 21선, 61선 정배열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니까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도 그렇고 돈이 조금씩 돌기 시작할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었죠. 왜? 돈이 안 도니까. 그러니까 다들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중국도 돈이 풀리고, 그러니까 왕서방들도 돈을 풀어야 우리나라도 좀 덕을 봅니다. 쉽게 말을 하면, 그죠? 우스갯소리로.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 들어오면 안 좋아요. 물론 뭐 그런 뭐 감정이 없는 거 있는 것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 얘기하고 있죠. 증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서방들이 돈을 좀 써줘야 중국도 쫄고 한국도 경기가 살아난다. 사실 뭐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지만 한국은 뭐 완벽한 경기 침체입니다. 그렇죠? 어디 지역을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경색이 뭔가 살아난다. 이제 풀린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비컷의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철강 이런 또 원자재 이런 것들도 낮이 그러니까 이제 좀 가격은 오르겠죠. 물가는 좀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현대제철, 그렇죠? 현대제철, 이제 하도 철강이 안 살아나니까 현대제철도 LFP 배터리 있잖아요. 거기 LFP, 거기서 거기에다가 이제 리튬인산 철이잖아요, 그죠? 그 철을 제가 그러니까 현대제철도 2차전지랑 연결 짓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LFP, 그래서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뭐 덕분에 이제 그것도 2차 전지랑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역시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다 나비 효과인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도 좀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유가도 좀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물론 뭐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의 이제 이런 우려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했다라고 일단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구 산업 뭐 이게 자주 드리는 종목은 말씀드리는 종목은 아닌데 이게 가끔 어쩌다 말씀드리죠. 이건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는 주로 풍산인데 풍산은 방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죠. 근데 이구 산업은 보니까 이제 바닥이에요. 오늘 사실은 뭐 좀 제가 시간 있으면 별도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릴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한데 시총이 크진 않아서 뭐 단단한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 있고요. 그냥 뭐 그렇게 하나 힌트를 좀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구리, 닥터 코퍼라고 하죠. 경기가 살아나면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풍산하고 이구 산업을 보는데 풍산도 오늘 오르긴 했어요. 근데 풍산은 주로 이제 방산 이쪽으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구 산업을 보니까 좀 아직 바닥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강, 구리, 또 원자재, 뭐 알루미늄 뭐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비컷의 나비 효과 오늘 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충분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웨스탁 스터디 멤버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 함께 할 수 있고요. 이제는 좀 웃고 편하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어떤 분은 아침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못 받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보고 이제 문의를 좀 주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편하게, 편하게 정말, 편하게, 뭐,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통할 게 없습니다. 그죠?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 좀 상담 원하시는 분들, 또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뭐, 25년 이상의 경력인데 왜 어떤 경우를 안 당할까 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당해봤던 거 저 다 당해봤습니다. 뭐 저라고 뭐 처음부터 뭐 다 잘했던 건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뭐 어쨌든 편하게 연락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탁이고요. 다들 성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